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 체계를 함께 공부하면서 특별히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원칙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강의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서비스 전달 체계의 원칙 중 첫 번째가 전문성의 원칙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핵심 업무가 전문적인 서비스이므로 반드시 전문가가 그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성의 정도에 따라서 전문가, 준전문가, 비전문가로 구분하여 이 역할도 수준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종사자는 전문성의 정도에 따라 전문가, 준전문가, 그리고 비전문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문가, 프로페셔널이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경험과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격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자신의 전문적 업무에 대한 권위, 자율적 결정권, 그리고 책임성을 지닌 사람을 의미하는데 사회복지사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준전문가, 파라프로페셔널은 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을 덜 요하는 사람을 말하고 비전문가, 논프로페셔널은 비숙련 업무 및 일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자원봉사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어쨌든 사회복지 행정의 서비스는 헌신적 자세, 경험, 교양, 그리고 상식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러한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충분성의 원칙 또는 적절성의 원칙이라고도 하죠. 충분성의 원칙은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이 지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의 해결이나 또는 목표 성취에 있어서 서비스의 질과 양적인 측면, 더 나아가서는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기간은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기간의 적절성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본다면 직업에 대한 심층적인 상담 욕구가 있는 대상에게 단순한 정보 상담만을 제공해서 욕구에 제대로 다가가지 못할 경우라면 바로 충분성의 원칙 차원에서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포괄성의 원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에 대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지원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예를 든다면 노인 소득 증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노인 증대에 관한 문제는 바로 직업에 대한 알선이나 직업에 대한 훈련이나 또는 가족 문제 등과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고려하여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지속성의 원칙 또는 연속성의 원칙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 지속성의 원칙이 뭘까요? 서비스 전달 체계 내의 모든 기관과 또 프로그램들이 일정 기간 동안 서로 간에 밀접한 연관을 가지느냐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직업훈련이 있다면 직업에 대한 상담, 직업 발전 등의 프로그램이 연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통합성의 원칙입니다. 통합성의 원칙은 뭘까요? 대상자가 호소하는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필요한 서비스 프로그램이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서비스 대상자들은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프로그램이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청소년과 아동의 비행이나 일탈 등의 문제는 바로 가정에 대한 폭력, 빈곤, 또 학교 부적응 등의 문제를 수반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연관된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평등성의 원칙입니다. 평등성의 원칙은 성별, 지위, 인종, 종교 또는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절대 평등의 의무입니다. 다른 관점으로는 실업보험이나 의무교육 가입 연령이나 조건 등이 전제가 되는 상대적 평등도 있습니다. 평등, equality, 평등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회의 평등이고
여기에는 관련되어 있는 사회 집단 간의 제도나 사회적 위치에 접근할 평등의 조항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남녀공학이나 모든 계급 출신의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평등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건의 평등입니다. 모든 관련되어 있는 사회 집단의 삶의 조건에서의 평등, 즉 소득의 평등과 같은 것입니다. 조건의 평등을 수반하지 않고 기회의 평등을 극대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이한 능력을 가진 개인에 의해 획득된 다양한 혜택을 즐기는 기회의 평등의 옹호자들은 성공을 거둔 한 세대에 의해 다음 세대로 전달할 수 있는 물질적, 문화적 이점을 무시합니다. 조건의 불평등은 기회의 평등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 지점에서 출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결과나 산출에서의 평등입니다. 궁극적인 평등의 시발점으로서 불평등을 변혁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 집단에 서로 다른 정책이나 과정을 적용하는 것, 예를 들면 교육이나 또는 직업적 선발에서 여성이나 흑인 혹은 도시 내의 빈민에게 유리하게 차별 대우하는 것은 조건의 불평등을 상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회의 불평등이 무의미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평등은 무계급성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계급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계급의 철폐가 그 자체로서 모든 사회적 불평등을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책임성의 원칙입니다. 책임성의 원칙은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회복지조직은 이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책임의 대상은 주로 정부와 지방정부, 서비스 이용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책임의 내용으로는 적절한 서비스 내용, 차원, 그리고 서비스 전달의 절차에 있어서의 적합성, 효율성, 그리고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책임성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역사회라든지 생산물 또는 서비스의 소비자, 그리고 기관장 위원회와 같은 감독기관에 대해 책임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기능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히고 클라이언트에게 실행자들의 능력이 분명한 기준을 충족시킨다는 확신을 주는 전문가들의 의무입니다. 여덟 번째, 접근성의 원칙입니다. 접근성의 원칙은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리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는 상태 또는 장애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복잡한 신청 절차, 관련 정보에 대한 소외, 그리고 지리적 불편등이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 서비스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셜 웰페어 서비스는 사회보장 제도의 일종으로서 불우한 처지에 있거나 또 사회적으로 열세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방법을 동원하여 그들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줌으로써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의 조직적 활동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요 사회복지 서비스는 그 대상에 따라 아동복지, 노인복지, 부녀복지, 가족복지, 장애인복지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전략 중 전달체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전략 5가지 이슈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사결정의 권위와 통제의 재구조화 전략입니다. 의사결정의 권위와 통제의 소재를 어디에 둘지에 관한 전략으로 의사결정을 누가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협조체계의 구축과 또 시민참여체제의 도입 전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업무 분담의 재조직화 전략입니다.
업무 분담 재조직화 전략은 전문가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것과 전문가를 조직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문가 역할을 부여한다는 것은 비전문가에게 일정한 전문가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다음으로 전문가를 조직에서 분리하는 것은 조직의 관료적 성격으로 인해 전문가로서의 자율성과 역할 발휘가 어려울 경우에 조직에서 벗어나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달체계의 구조 변경 전략입니다. 구조 변경은 이용자가 서비스에 용이하게 접근하도록 하는 전략으로 접근을 쉽게 하는 또 하나의 서비스를 준비하는 것과 전달체계를 중복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접근을 쉽게 하는 또 하나의 서비스를 준비하는 것은 바로 전달체계 내에서 이용자를 위한 안내와 의뢰 등 적극적인 방안을 활용해서 서비스 접근을 촉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달 체계를 중복화한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같은 서비스를 수행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리가 멀다거나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네 번째, 전달 체계의 운영 주체 관련 전략입니다. 서비스 전달 체계의 운영 주체는 그 성격에 따라 공공과 민간 차원으로 나누어지고 서비스 전달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 등의 서비스는 공공조직이 담당해야 하지만 다양한 대상에게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한 사회 서비스와 같은 내용은 민간 조직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서비스 배분의 전략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재원과 인력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처럼 제한적인 자원으로 많은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하도록 배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서비스 배분 전략은 서비스의 효율성을 향상하는 것에 관련된 문제이며 공급 억제와 수요 억제의 방법이 있습니다. 공급 억제에 있어 제한과 강화는 수혜 자격 요건을 까다롭게 하여 이용률을 낮추는 것이고 희석화는 서비스의 양과 질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수요 억제는 서비스 접근의 물리적 장애 요소를 제거하지 않거나 장애를 발생하도록 신청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수요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의 원칙, 그 중에 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으로 전문성의 원칙이 뭔지 함께 배웠고요. 더 나아가서는 충분한 또는 충분성이라고 얘기하죠. 충분성의 원칙에 대해서 함께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포괄성의 원칙에 대해서도 함께 여러분들이 배웠고요. 그 다음에 지속성 또는 연속성의 원칙이라고 그러죠. 네 번째로 배웠고요. 다섯 번째가 이제 통합성의 원칙이었고, 여섯 번째가 평등성의 원칙이었고, 일곱 번째가 책임성의 원칙, 그리고 여덟 번째죠. 접근성의 원칙. 이 8가지의 원칙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리마인드 하시고 나름대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 체계의 개선 전략을 함께 배웠죠. 여기서는 의사결정의 권위와 통제의 재구조화의 전략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업무 분담의 재구조화의 전략, 그 다음에 서비스 체계의 구조 변경 전략, 네 번째가 전달 체계의 운영 주체에 관련 전략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서비스 배분 전략으로 보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서비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서비스의 개념이 지역마다 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여기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 체계의 원칙만큼은 아주 중요한 모든 것들을 공정하게 또 바르게 서비스를 주고 서비스를 나름대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전달 체계가 확실히 이런 시스템으로 전문성, 충분성, 포괄성, 그리고 지속성, 통합성, 평등성, 그리고 책임성과 접근성 이런
원칙의 흐름들을 쭉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속해 있는 주식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러한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질문이나 토론을 하실 분들은 이 카톡에 자료를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